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 포뮬러1 새시대 첫 레이스 호주 그랑프리가 끝이 났습니다. 대규모 규정 변경이 있었고 프리시즌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가 선두에 설 것이고 그 경쟁자는 페라리가 될 것이라는 말은 이미 프리시즌 기간 동안 있었던 테스트와 이슈들에서 다들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은 호주 멜버른 엘버트 파크 서킷에서 열린 2026 호주 그랑프리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주 그랑프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메르세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Change your fucking car. 사실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까지만 해도 힘을 좀 숨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프랙티스 1에서는 르클레르가 가장 빨랐고 프랙티스 2에서는 피아스트리가 톱이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접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진짜 답은 롱런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프랙티스 2 후반 롱런에서 러셀이 명확하게 가장 빨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메르세데스가 예선 시뮬레이션에서 일부러 파워를 숨겼다는 겁니다. 이 섹터 끝에서 가장 빠른 구간인데 메르세데스 두 대 다 279km 밖에 안 나왔어요. 같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는 피아스트리가 289km를 찍었는데 무려 10km 차이나 났죠. 이게 뭐냐면 메르세데스가 소위 슈퍼클리핑, 스트레이트 끝에서 에너지를 오히려 더 회수하면서 속도를 일부러 줄인 거예요. 금요일에 이미 자기들 카드를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곤 토요일 퀄리파잉에서 진짜가 드러났죠. 러셀이 각 섹터마다 퍼프를 찍으며 폴포지션에 안착했고 안토넬리가 2위로 프론트 그리드를 차지했어요. 다음은 놀랍게도 레드불의 아이작 카자가 3그리드를 차지했고 르클레르는 러셀보다 0.809초 뒤, 맥라렌은 0.862초와 0.961초 뒤를 장식하면서 이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메르세데스의 진짜 힘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토넬리는 프랙티스 3에서 대형 크래쉬를 당해서 차를 완전히 부숴먹었거든요. 메카닉들이 Q1 막스의 사고로 인한 레드 플래그 동안 미친듯이 수리해서 겨우 세션에 참가했는데 셋업 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2위를 찍었어요. 이건 드라이빙 실력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차량 성능에서 경쟁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다 엔진빨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맥라렌도 같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는데 0.9초나 뒤쳐졌고 윌리엄스도 메르세데스 엔진인데 하위권이고 알핀도 마찬가지예요. 엔진만으로는 이 격차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러셀도 우리는 정말 훌륭한 엔진이 있지만 차 자체도 놀라운데 그 부분이 언론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키미와 저 둘 다 처음부터 이 차가 몰기 좋다고 느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W17의 강점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브릭스워스의 파워 유닛, 에너지 하비스팅과 디플로이먼트 효율이 다른 팀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고객팀들조차 메르세데스 워크스 팀이 같은 엔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셰시, 코너링에서 기계적 그립이 매우 안정적이고 공략 플랫폼이 서킷 전체에서 일관되게 작동해요. 셋째, 타이어 관리, 러셀이 하드 타이어를 35랩 넘게 끌고 갔는데 원스톱이 가능할 정도로 타이어 워크가 좋았습니다. 그것도 팀 자체가 처음에 원스톱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타이어가 너무 잘 버텨준 거예요. 페라리의 바스웨르도 인정했잖아요. 그들의 타이어 수명을 보면 300랩이라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말이죠. 레이스의 시작만 보면 사실 메르세데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러셀이 그리드에 섰는데 배터리가 거의 없었대요. 본인이 말하기를 그리드에서 배터리 레벨을 봤는데 탱크에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가 좋지 못했고 르클레르에게 바로 레이스 리더 자리를 내어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2026 레이싱의 진면목이 나오게 되죠. 러셀과 르클레르가 오프닝 9랩 동안 무려 7번이나 리드를 교환하게 돼요. 8랩에 추월하면 다음 랩에 오버테이크 모드 배터리가 소진돼서 다시 뺏기는 요요 효과가 일어났고 러셀 본인이 한쪽이 앞서면 그걸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9랩에 러셀이 르클레르를 공략하다가 대형 락업에 걸리게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코스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해밀턴까지 따라붙으면서 3파전이 될 뻔하기도 했죠. 그리고 11랩에 하자르의 레드불이 멈추면서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여기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메르세데스는 두 대 모두 다 피트인을 했고 페라리는 두 대 모두 스테이아웃. 이게 이 레이스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결국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곤 메르세데스 듀오가 원스톱 전략으로 레이스 끝까지 끌고 가는데 중간에 페라리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19랩에 피트레인에서 캐딜락의 보타스가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피트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페라리는 뒤늦은 피트스톰을 진행해야 했고 30랩 넘게 쓴 메르세데스의 차의 페이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대로 레이스가 종료됩니다. 35랩을 넘어가는 하드 타이어로 페라리와의 인터벌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서 메르세데스가 정말 로켓을 만들어 왔구나 했고 또 러셀과 안토넬리의 타이어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감탄했습니다.
이번 호주 그랑프리에서 눈에 들어온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레이싱불스의 아비드 린드블라드였습니다. 18세에 2026 시즌 유일한 루키이며 지난 시즌 F2에서 6위를 하고 올라온 선수인데 데뷔 주말을 완전히 찢어놨어요. 금요일부터 미드필드 팀 중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고 예선에서 Q3에 진출해서 9위로 그리드에 섰습니다. 팀메이트 리암 로슨이 8위였으니까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Q3 빼고는 모든 세션에서 로슨을 이겼어요. 그리고 레이스 스타트가 미쳤습니다. 린드블라드는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며 첫 번째 랩에 잠시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뒤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냥 비켜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8위로 포인트 피니쉬, F1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포인트를 기록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RBPT 포드 엔진의 퍼포먼스였어요. 린드블라드가 직접 말하기를 RBPT와 포드가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사람들이 별로 언급은 안 하는데 그리드에서 최고 효율 엔진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바레인 테스트에서 대폭 발전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미드필드 상황은 하스의 올리버 베어먼이 7위로 미드필드 최상위를 가져갔어요. 2025 시즌에 이어 미드필드에서는 확실히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팀메이트 오콘은 11위였는데요. 오콘이 초반에 타이어를 망가뜨렸고 작년과 같은 플래시백이라고 했을 정도로 여전히 오콘은 고전 중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아우디는 놀라웠어요. 훌켄버그가 기술 문제로 출발을 못했지만 보톨레토가 9위로 아우디 F1 첫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프리시즌 때부터 미드필드에서 인상적이었고 팀보스 조나단 위틀리가 공격 패키지에 자부심을 보였어요. 자체 엔진의 성능도 준수해 보였고 아우디의 두 드라이버 모두 퀄리파잉 랩에서 정말 강한 선수들이라 올해 상황만 따라주면 포디움도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알피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미드필드 선두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3년간 2026 규정에 올인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금요일에 9번째로 빠른 팀이었고 레이스 페이스는 2.4초나 밀렸습니다. 가슬리가 10위를 지켜내며 1포인트를 획득하긴 했지만 고쳐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인정했고요. 콜라핀토는 최대 시속을 찍었습니다만 14위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드필드 전체 구도를 보면 현재 레이싱불스와 하스, 아우디가 있고 알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윌리엄스는 한참 뒤에서 캐딜락, 에스턴 마틴과의 간격을 확인하며 외로운 9번째 팀 위치에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경우 다사다난했는데요. 예선 Q1 첫 푸시랩에 브레이크를 걸자마자 리어 엑셀이 락업되면서 벽에 충돌했습니다. 손에 충격을 받은 듯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결국 레이스에서는 20번째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됐죠. 근데 레이스에서 베르스타펜이 왜 4번의 챔피언인지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부스트 버튼을 활용해 한 대씩 추월하면서 11회 만에 20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어요. 미친 듯한 추월쇼를 보이며 최종 6위에 올랐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수상 패스티스 랩도 베르스타펜이 찍었습니다. 하자르 이야기도 해야겠죠. 퀄리파잉에서 3위를 기록했고 팀 데뷔전에서 메르세데스 빼고 가장 빠른 차였는데 레이스에서는 배터리 문제로 스타트가 최악이었습니다. 한때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백오프를 해야 했대요. 11랩에 엔진에서 연기가 나면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레드불 포드 엔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베르스타펜은 충격적이지 않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보스 메키스도 탑4에 있는 것은 프로젝트 상태를 고려하면 맞는 출발점이라며 맥라렌 메르세데스 엔진과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어요. 포메이션 랩에서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자르와 베르스타펜 둘 다 레이스 스타트에서 파워가 없었거든요. 메키스가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며 그 상황을 피해야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새로 만든 엔진 신뢰성과 퍼포먼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다는 건데요. 확실히 4강권 안에 들어서면서 중위권 팀들과는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에스턴 마틴인데요. 이건 호주 GP의 가장 충격적인 뒷이야기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혼다 배터리 4개를 가지고 왔는데 2개가 고장나고 남은 2개만으로 주말을 버텨야 했어요. 추가 배터리를 공수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며 없다라고 했습니다. 혼다에 재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이가 폭탄 발언을 했죠. 혼다가 2021년 말에 철수하고 2022년 말에 다시 들어왔는데 원래 인력 대부분이 떠나서 태양광 패널 같은 데서 일하고 있었고 새로 모인 팀이 대부분 F1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뉴이가 2025년 11월에 일본 출장 가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엔진 진동이 너무 심해서 알론소와 스트롤이 플레이스 디스턴스를 달리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이가 좀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알론소는 리타이어, 스트롤은 43랩을 달렸지만 DNF 처리됐습니다. 이건 시즌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마지막으로 2026 레이싱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호주 GP를 보면서 느낀 건 레이싱 자체는 분명히 액션이 많았어요.
러셀과 르클레르의 7번 리드 체인지는 정말 볼만했고 베르스타펜의 20위에서 6위로 올라오는 드라이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레이싱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배터리 시스템의 한계 때문인지는 좀 애매해요. 러셀이 말하길 요요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한쪽이 앞서면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며 스트레이트 모드에서 프론트엔드를 잃어버려 코너에서 엄청 언더스티어가 난다고 했거든요. 베르스타펜과 르클레르 둘 다 마리오 카트를 타는 느낌이다라며 르클레르는 배터리가 스트레이트에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엄청난 속도 차이가 생긴다고 했어요. 오락적 가치는 충분했지만 이게 과연 진짜 레이싱인지에 대한 논란은 시즌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바로 중국 GP가 있고 이번에는 스프린트 주간입니다. 팀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발전하는지, 특히 페라리가 전략을 조정하는지, 레드불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메르세데스의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시즌 내내 갈 것 같으신가요? 페라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